네,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소문적 개발 호재. 소문적 개발 호재는, 지금 이 동영상은,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앞에 개발 호재 1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지금은 2부입니다. 개발 호재 2부. 네, 그래서, 소문적 개발 호재는 당연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가격의 반영이 미미하겠죠. 이때는 개업하는 부동산도 주변에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토지 투자를 해보시다 보면요. 내가 어떤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그 지역에 개업하 있는 문을 연 부동산들을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면 투자 타이밍이 좀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 경험상 어떤 경우가 가장 좋냐면 원주민 부동산이라 그러죠. 뭐 그 지역에 뭐 할아버지가 됐건 뭐 좀 오래된 부동산, 네, 오래된 부동산밖에 없어요. 그 지역에서 그냥 농지나 좀 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오래된 부동산이 있으면서 주변에 이제 서서히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 뭔가 새로 개업하는 부동산이 이제 있는 그 타이밍. 그때가 이제 가수요, 실수요가 좀 몰려오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업하는 부동산의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도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소문적 단계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심적으로 결정을 못해요. 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렇게 해도 겁나, 저렇게 해도 두려움, 꽉 잡혀 있죠. 용기 있는지 아니고서는 이 땅을 사서 과연 돈이 될까? 나중에 팔 수 있을까? 정말 5만 가지, 10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네, 그래서 토지 투자 시 가장 바람직한 타이밍은 가운데 중간에 있는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가 되겠죠. 네, 소문과 확정적인 것의 중간 단계로서 이미 소문이 그 동네에 돌고 언론에 나온 지 10년 정도 됐다면 아주 바람직해요. 이것도 제 이제 경험상이에요. 경험상 어떠한 개발 호재가 국책이든 민간이든 뭐가 됐든 간에 10년 정도 됐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오지.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이런 지역들은 가잖아요. 아, 그거 내가 벌써 1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되긴 뭐가 돼. 네, 동네 분들이 아주 회의적이면서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쫙 깔려져 있다. 근데도 잊혀지지 않고 툭하면 한 번씩은 나온다. 네, 그때가 아주 바람직한 예측 가능한 사실적 단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다른 개발 호재들도 존재하면 좋아요.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는 말 그대로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주변에 A라는 호재 플러스 B라는 호재 플러스 C라는 호재 역시도 같이 있으면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호재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면 예측을 하기가 좀 더 쉬워요. 네, 여기 뭐 지도 열어놨으니까 볼까요? 여기 서원주 쪽이죠. 서원주 쪽 보면은 네, 서원주 쪽 보면 이게 서원주잖아요. 네, 서원주 보면 여기 기업도시가 있는데 여기 IC가 하나 또 있어요. IC. 그러니까 뭔가 연관이 좀 되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다니는 출입구가 필요하잖아요. 출입구가 있으면서 네, 근데 사람들이 또 자동차만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요 밑에 보면 또 이렇게 뭔가가 내려가요. 기찻길 같은 게. 네, 그러면서 이쪽에 뭔가 뭐 전철 이야기도 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전철 이야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 서원주역, 뭐 2018년 예정,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네, 그러면서 이 근방에 또 산업단지도 펼쳐져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뭐 관광단지, 뭐 대박 났다는 거, 소금다리, 소금산, 출렁다리,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네, 주변의 호재들과 서로 연관성을 좀 파악해서 분석을 할 줄 알면 더 좋습니다. 그럼 예측을 하기가 더 쉽겠죠.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땅 주변에 우선 어떤 개발 호재가 있는지를 한번 분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 호재들이 국책 사업급과 민간 사업급으로 분류를 처음에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소문, 예측, 확정 세 가지로 재분류를 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분류를 하고 나서 토지의 가격은 주변 개발 호재들이 완공되고 나서도 한 차례 오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 많이 하죠. 이제
호재 완공이 아직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열어놨던 뭐 이런 것들 어디 갔죠? 예. 서원주 IC가 개통이 됐습니다. 즉 광주 원주 고속도로 제2 영동고속도로라고 얘기를 하죠. 이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으니까 이 여기서 IC 나와가지고 주변의 땅들 이쪽으로 하면 이제 동양평이 있죠. 동양평 IC 뭐 주변의 땅들 이쪽에 가면 이제 동여주 주변의 땅들 이렇게 주변의 땅들이 이미 오른 거 다 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토지라는 게 건물 쪽은 어떠한 건물의 최유 활용 방안, 즉 도심에 있어서 성숙기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꽉 찬. 그러니까 그 건물의 활용성을 꽉 이미 뽑아내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땅값이라든가 그 건물의 세가 크게 많이 더 오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떠한 상권 같은 걸 보시면 상권이 초호황기에 가 있다가 점점 쇠퇴기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토지에 있어서는 네, 그 호재가 완공이 됐다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호재가 지금 성숙기가 아니라 성숙기로 가는 과정에 이제 초입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됐다는 얘기는요.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 주변, 이 지역사회의 주변에 어떤 민간급이든 국책사업급의 산업단지든 이런 것들이 유치가 돼서 개발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포석이 깔렸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그냥 대표적으로 뭐 분당이나 판교도 네, 착공, 진행, 완공 후에 네, 건물이나 토지 가격이 올랐죠. 네, 분당도 그렇고 판교도 그렇고 완공되고 나서 네, 건물값, 땅값 가만히 있었나요? 네, 계속해서 올라갔죠. 어디까지? 성숙기의 초절정을 이룰 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쵸? 물론 완공에 가까워질수록 투자 수요보다는 실수요로 점점 재편되죠.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하는 것이 투자하는 토지라도 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네, 목 빠지게 이야기합니다. 실수요가 개발행위 및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네, 구성요소. 개발행위는요. 토지 투자 이퀄 개발행위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머릿속에 완전 각인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구성요소. 네, 그러면서 입지까지 최상급으로 갖춰진다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국책사업도 그 시행이나 뭐 예산의 집행이 뭐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자체보다는 정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도급, 뭐 충남도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강원도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국책사업은 그렇고 민간급은 근데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특히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한다. 네, 지금 인천의 송도 국제 신도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해외 자본을 유치해서 진행한다는 개발은 저 랜더홍은 그냥 말장난으로 무시해요. 네, 무시하지만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무시한다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땅이 없어서 지금 땅을 살려는 매수자 입장이라면 무시합니다. 근데 매도자 입장이다. 이럴 때는 여기도 써놨지만 마케팅으로 써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무시하지만 자, 이 말장난으로 인해 지주들은 땅값을 평당 10,000원이라도 올려요. 즉 이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매도자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땅을 사서 지주인 상황이면 적절히 내 땅값을 올리는 마케팅으로 써먹습니다. 내 땅이 있는 이 동네의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서 시장이 어쩌고저쩌고를 한대. 그러면서 무슨 용역한 것도 막 돌아다니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럼 마케팅으로 써먹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지주가 아니고 매수자라면 민간급 개발은 철저히 무시하고 그 토지 자체의 구성 요소를 분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현지 부동산에서도 민간이 진행하는 개발을 마치 대단한 것 마냥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도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차적으로는 개무시하고 해당 토지의 구성요소 자체에 뛰어남의 승부를 걸어야 돼요. 현지 부동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오래되시고 영향력이 토지 쪽에서 있으시고 특히나 이제 체면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네, 저랑 비슷하게 땅을 해석하고 분석을 합니다.
호재도 비슷하게 무시할 거 무시하고 가요. 근데 어쩌다가 땅 하나 거래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실적을 땡겨야 된다면, 네, 사람인지라, 네, 해외 자본 유치가 되는 호재도 뭐 마치 대단한 것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놨죠. 해외 자본 플러스 특히나 조합을 결성해서 지주끼리 뭔가 모시기를 한다. 네, 그런 민간 개발. 이것도 소 무시하지 말고요. 말 무시하지 말고 개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피 같은 돈 지키는 거예요. 소문적 개발 호재 단계 때는 주변의 부동산이 아주 오래된 동네 부동산뿐이 없을 거예요. 앞전에도 얘기했죠. 네. 그리고 현지 마을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그거 뭐 되긴 뭐 개뿔 되냐고 뭐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거라고 뭐 이런 이야기 막 나오고 있어요. 요런 단계가 참 예측 가능한 사실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바람직한 단계일 수도 있어요. 소문에서. 근데 이 단계에서는 그 소문적 호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위에서도 강조했지만, 주변의 다른 호재들과 융합해서 생각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참 요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자, 예를 들어놨죠. 네, 이거 서원주를 제가 예를 들어놨네요. 서원주 쪽에 보면요. 아까, 네, 여기가 서원주라 그랬잖아요. 기업도시 있고, 여기 기업도시 있고, 여기에 뭐 서원주 역세권 한다 그러고, 이게 뭐 IC 뚫렸고 여기 관광단지 막 있고 해서 뭐 이쪽 주변으로 이렇게 전철역 뚫리는 거 이쪽 주변으로 막 해가지고요 뭐 엄청난 호재들 막 이야기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주 이제 글로벌 테마파크예요. 원주 글로벌 테마파크. 원주 글로벌 테마파크. 네. 네. 뭐 이렇게 뭐 원주 글로벌 테마파크 추진 미 투자사가 국내 법인 개소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조성 윤가,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에버랜드 8배인가 그럴 겁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 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 뉴스들이 막 돌고 있어요. 네, 그쵸?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서원주의 이런 글로벌 테마파크 이야기는 참고로 2015년도 9월 15일인가? 9월달인가? 그때 아니다 1월달 그때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10년 전, 그러니까 2008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칠게요. 네, 근데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는 입지 주변에 수도권 전철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선다고 10년 전부터 떠들고 있는데 하나도 진행되는 건 없어요. 근데 요 밑에 바로 여기에 서울하고 연결되고 분당 판교랑 연결되는 전철역이 개통이 됐네요. 그러면서 160만 평 기업도시가 또 개통이 되고 고속도로 IC가 개통이 되고, 네, 고속도로 뚫려서 수도권 접근성 좋아지고, 거기에 시장님이 잊을만 하면 선거 때가 되면 글로벌 테마파크 이야기를 툭툭 언론에 던지고 있어요. 요런 상황이 되면 소문적 개발 호재는 약간씩 이제 비중을 높여서 이제 토지 투자 결정 여부에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을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고 나름 판단을 해도 좋겠죠. 네. 그러니까 개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씩 소무시, 말무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는 앞에는 이제 소문적 개발 호재 이야기했고요. 이제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는 행정적으로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정적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이 행정적인 진행 과정을 모르고서는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자 기간 산정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발 호재들의 행정적인 진행 과정. 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도시 기본 계획이죠. 네, 이제는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이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그 다음 계획이 또 도시 관리 계획이 되겠죠. 네. 그것만 또 보는 게 아니라 상위 계획인, 예를 들어서 당진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당진시 위의 계획인 충청남도 종합계획까지. 네. 이러한,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아직은 구체화되진 않았는데 도시 기본 계획에 그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 종합 계획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세종시 저기 공주역 세권 개발하는 쪽도 그렇죠. 기본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그 위에 도 종합 계획에도 반영이 돼서 나와 있죠. 그리고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발주 및 통과까지 발표가 됐다면 아주 구체화된 시점,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호재 중에 하나가 당진에 보면 신평 내항간 연륙교가 있죠. 네, 뉴스가 계속 나와요. 1일 전에도 나왔고, 네, 4월 17일에 나왔고, 4월 5일에 나왔고, 네, 작년 12월 달에 나왔고, 네, 4월 달 나왔고, 뭐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4월 달에도 나오고, 그쵸? 근데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이게 기업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통과가 됐고, 뭐 예타 통과가 됐고, 뭐 계속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뭐 7일 전 최근간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게 이제 여기가 당진이고 평택인데 둘이 다리로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서해안대교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밑에 하나를 다리를 더 놓겠다라는 건데 당진은 오케이, 평택은 no, 절대 안 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걸로 됐고 타당성 통과됐고 그러면서 뭐 실시 설계에 10억 들여서 들어갔고 그쵸? 뭐 이렇게 내년에 착공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주 구체화된 시점으로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 그러니까 행정적 과정을 판단하면서 이거는 이제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로 적극적인 투자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이런 호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환경성 검토하고 뭐 마을 주민 또 모여가지고 질의응답하고 실시계획, 뭐 예산 편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진행될 때마다 이제 점점점 확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선 정보 수집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관보도 살펴봐야 되고 고시 공람도 살펴봐야 되고 지역 뉴스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를 많이 하실 줄 아는 게 토지 투자 실력을 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지인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관보를 보시고 고시공람 보시고 지역 뉴스 보시는 게 낫지. 야, 이 땅 어때? 너 공인중개사잖아. 우리 이모가 공인중개사야. 뭐 공인중개사 다 할 것 같아요? 네. 부동산이 엄청나게 많은 파트가 있습니다. 뭐 분양권도 있고 딱지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 뭐 재건축 시장에서도 그렇고 상가 그럴 것이고 원룸도 있을 것이고 토지에서도 토지가 모든 분야를 다 취급할까요? 안 그래요. 네, 개발만 전문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전에 보니까 어떤 서울 쪽에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비오톱이라고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비오톱만 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린벨트만 하는 회사도 있고. 네, 그래서 지인의 이야기를 걸러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정적 개발호재. 말 그대로 개발호재의 착공에 준하는 결정까지 간 거죠. 네, 이 당진 신평 내항간 연육기로 본다면 이제 착공에 들어간 게 확정적이 되겠죠.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자, 개발호재를 분류해 봤으니까 검토하는 땅을 무조건 매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한 줄이에요. 개발 호재가 있다. 여러분들은 우선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스스로 막으셔야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의 철학과 기준이 생기지 않았다면, 네. 아니면 믿을 만한 의사를 찾든가, 믿을 만한 전문가를 찾든가, 네. 즉 토지 투자 하시려는 분들은요. 사람을 읽어낼 줄 아는 통찰력과 뭐 그런 심리적인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지 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우선은 토지 자체의 구성요소 뛰어남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이 개발 호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죠. 개발 호재 먼저 그리고 구성요소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토지의 구성요소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예요. 개발행위의 가능 여부. 개발호재는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냥 양면 보너스다.
밑에서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식으로. 자, 이 땅이 개발행위가 가능하네? 네.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든 저 랜드홍이든 누가 땅을 안내해 줬는데 개발행위가 가능하네? 가능하지 않네?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근린상가라든가 뭐 근생 1종 2종이라든가 공장이나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허가나네? 주택으로 허가나네? 괜찮네. 근데 주변에 호재 좀 볼까? 야, 국책사업급의 확정적 개발호재가 있네. 근데 조금 한 1km 보니까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소문적 개발호재도 있어. 나쁘지 않아. 응? 근데 뭐 이런 호재들이야 뭐 되면 좋은 거고 뭐 아니 말고지 뭐. 호재는 그냥 양념이고 보너스야. 설사 호재가 취소되고 축소되더라도 내 땅은 애초에 구성요소가 굉장히 좋은 상급이라서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오히려 희소성이 더 높아지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요소를 갖춘 땅, 희소성이 높아져야 돼요. 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강천면이라고 여주에 있습니다. 이게 여주시 강천면이에요. 여기 여주역까지 전철역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남한강이 있고 여기 바로는 원주입니다. 아까 제가 원주 여기 서원주 쪽 이야기했잖아요. 원주와 여주와 양평의 경계점, 네. 경계점에 있는 그 마을 면 단위가 강천면입니다. 강천면. 지금 보시면 여기 여주역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서원주역입니다. 여기는 서원주역. 여기 서원주역이에요. 아까 그 여주역에서 여기 서원주역까지 2019년도에 전철을 연결을 한다라는 게 지금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확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쯤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어디 갔니?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나와 있는 건 확정적인데 제가 이게 노선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림으로 대충 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강천면이라는 이 면 단위 시골 동네를 통과를 하게 돼요. 네, 이 강천면에 있는 주민들은 이 중간에 가칭 강천 역사를 하나 만들어 달라 얘기하죠. 이쪽 문막 쪽은 또 문막도 지나가니까 문막에 문막역 하나 만들어 달라. 이제 빨간띠 두르고 막 지금 말씀 막 하고 있어요. 강천역 볼까요? 강천역 치면 다 나오죠. 네, 여주 원주를 연결했어. 근데 강천역을 신설하는 거 뭐 힘 받나 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엔 무산됐나 봐요. 무산되니까 거센 반발. 강천역 신설 없이는 철도 지나갈 수 없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오히려 희소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개발 호재를 사람들이 여기를 강천역에 땅을 살 때 어떤 사람 누군가는 이 지적 편집도를 켜보면 계획관리도 있을 것이고 수많은 절대 농지들도 지금 막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 농림지를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네, 농림지를 확률 높은데 이런 것도 농림지역 다 맞죠. 보전관리. 이러한 땅들을 강천역이 생길 거라는 막연한 개발 호재에 의존해서 땅을 매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분명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분들은 그 강천역이 생길 거라는 개발 호재를 기대를 하고 있지만 자, 요런데 중간에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딱 켜서 보면은 이렇게 마을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래요. 그쵸?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계획 깔리면서 뭐 이런 거 딱 볼게요. 계획 깔리면서 이런 거 2차 선변에 지금 딱 접해져 있으면서 개발이 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으면서 여주 시내권으로 진출입하기도 네, 아주 용이해 보여요. 이 42번 국도를 통해서 여주역까지 가기도 편할 것 같고 이런 데 있는 이제 땅들, 이런 데 개발행위 가능한 땅들을 좋은 가격에 매입을 해 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강천역이라는 호재가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호재에 의존했던 다른 땅들은 급매물이나 이런 걸로 가격들이 땅이 매물로 많이 나올 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히려 그런 땅들은 개발행위 가능한 땅들은 희소성이 좋아서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개발호재 주변에 다른 땅들의 거래된 가격도 또 살펴봐야 돼요. 네, 가격도 지금 개발호재 이야기하고 있죠. 원형지의 가격과 그리고 업자, 개발업자, 네, 전원주택 개발업자 등 업자에 의한 개발행위 한 땅의 가격을 같이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행위를 알면 그 분양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분양가와 원형지 가격 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비교 기준이 필요하죠. 개발 호재가 택지처럼 단독주택 및 택지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택지,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런 거 있죠. 수용이든 환지든 해가지고 딱딱딱 네모 반듯하게 해서 아파트 단지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단독주택만 짓는 전용 주거지가 있을 것이고, 일반 주거지, 1종 일반 주거지, 2종 일반 주거지, 상가주택 할 수 있는 점포 겸용 용지가 있다면 분양가 및 프리미엄, 오타 났네요.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 대비 투자하려는 땅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네. 이 말이 어렵나요, 지금?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혁신도시 안에, 예를 들어서 점포규모 택지가, 이것도 예를 그냥 보죠. 원주 혁신도시. 이 원주 혁신도시가 개발호재 중에 큰 개발호재 중에 하나였잖아요. 원주를 따진다 그러면. 이 호재 안에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바깥의 땅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안에 땅들, 수많은 땅들이 보면은 이렇게 상가 용지도 있을 것이고 점포 겸용 택지도 있을 것이고 단독도 있을 거예요. 이런 애들이 처음엔 분양가 그리고 프리미엄 붙었을 때의 가격 그런 것들 대비 바깥에 있는 땅들 바깥에 있는 땅들은 똑같은 4층 이하 건물 원룸을 짓거나 점포 겸용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바깥에 있는 땅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입지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구성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똑같은 건축 용도가 허가 가능하다면 개발 호재 완공 후에 그 택지 시세의 한 70% 정도 이건 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따라갈 수가 있어요. 저쪽을 한번 볼까요? 남원주 IC 쪽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15만 평 개발하잖아요. 15만 평 개발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딱 요 앞에까지 그 남원주 역세권 개발하는 거거든요. 요 앞에까지 15만 평 개발. 여기 전철역 지금 많이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전철역 공사하고 있는데 요쪽에 있는 기가 막힌 입지에 있는 땅들 이런 땅들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저희 토간의 회원분들 제가 이제 잡아드린 땅들인데 여기에 택지에 예를 들어 4층 이하 점포규모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여기도 4층 이하 점포규모를 지을 수 있다. 얘가 500만원 됐다. 얘 얼마 갈까요? 얘라 그래서 뭐 100만원, 200만원에 눌러져 있을까요? 오히려 여기는 뭐 가구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붙을 확률이 높지만 얘는 그런 제한도 없는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70% 정도는 따라갈 수도 있겠어요. 500만원이라면 57에 35, 350, 400까지도 그쵸? 입지에 따라 넘어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기도 제가 써놨죠. 대략적인 수치라고 택지의 성숙도에 따른 또 도심지 활성화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다. 또 30분 넘어가네요. 빨리 끝내야 되겠다. 즉 핵심은 개발 호재 주변의 실수요자들의 그런 모습 그들이 어떤 가격대로 포진을 하고 있고 개발 비용을 어떻게 들였는데 분양이 잘 되더라. 그럼 검토하는 내 땅의 매입 원가는 얼마가 적당한지가 나오게 돼요. 이런 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발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개발 호재를 혹하지 마세요.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이시라면 개발 호재가 아니라 개발 행위 플러스 그 땅의 자체의 구성 요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발 호재까지 최상이면 너무나 좋은 거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와 평택이래 와 당진이래 와 제주도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규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해 주시고 저희 카페에도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세미나나 그리고 이제 실전 투자반 아카데미도 진행을 할 거니까요.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여러 가지 좀 더 다양한 이제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지금 활성화를 많이 못 시켰는데 계속 하다가 2014년부터 하다가 제가 잠깐 다른 일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준비하는 것 때문에 잠깐 활성화를 못 시켰는데 지금 새롭게 이제 리뉴얼을 할 거고
지금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토가형 공인중개사 이제 물건들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광고하는 물건이고요. 이런 것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